원칙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구역에 버섯 재배 시설 같은 농업용 건물을 지은 뒤 태양광 시설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마음에 든다고 사적으로 연락한 순경에게 경찰이 가벼운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전북 4대 현안법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원전 관련 지방세법 등 나머지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지역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북은행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제 영업망을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 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단독으로 들어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버섯 재배 시설 같은 농업용 건물을 짓고 나면 농업진흥구역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농사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목적인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이 많아서 농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대야면의 한 마을에 짓고 있는 버섯 재배용 건물. 지난 9월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완공 전인데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농업진흥구역이라 태양광 발전시설만 짓는 건 불가능하자 버섯 재배 시설을 내세워 태양광 사업도 허가받았다고 의심합니다. 인근에 버섯이나 곤충을 키우겠다고 지어진 또 다른 건물들도 목적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라고 주장합니다. 군뱅이나 버섯 한다고 하는데 이건 다 편법으로 하고 전부 다 이거 지금 태양광을 안 치기 위해서 이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녹취이 패려버렸어. 하지만 한 사업자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민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곤충도 키고 우리가 그 소득이 별로 없으니까 곤충을 일단 키고 하다가 보면 태양광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그런 것이죠. 이 같은 다툼은 군산시 옥구읍에 있는 농촌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판 때문에 광나고 눈이 뜰 수가 없어 이거 놓으면. 그리고 여름에는 막 창문을 다 열어놓으면 이게 다 바로 비치잖아요. 이런 논란을 줄이고자 군산시는 농업용 건물을 짓고 난 뒤 3년이 넘어야 태양광 발전시설을 허가해주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에다가 태양광 설치 기간 연도를 좀 명시를 했어요. 하고 3년 후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조례를 해서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들어 조례 시행 전인 지난 9월까지만 군산에서 버섯이나 곤충 등 동식물을 키우는 용도로 나간 건축 허가 건수가 85건. 지난해 같은 기간 19건보다 무려 4배 넘게 많습니다. 이들 건물에는 조례와 상관없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KTNG 서울 본사에서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해 KTNG의 책임을 촉구하는 규탄 대회를 가졌습니다. 익산 장전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는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드러난 만큼 2009년부터 2,200여 톤의 연초박을 배출한 KTNG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주민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공식 사과와 함께 피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익산 장전마을 인근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을 불법으로 가공해 비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민 22명이 암에 걸려 14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마음에 든다면서 민원인에게 연락한 경찰관을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한 데 이어 경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하고도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전북 한 경찰서 순경이 지난 7월 여성 민원인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국제면허증을 발급해준 사람이다. 마음에 들어 연락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건데 경찰은 형사처벌은 안 하기로 했고 징계는 가장 낮은 수준인 견책만 줬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6월 준 정부기관 직원이 상담을 위해 방문한 여성에게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연락하는가 하면
7월 대구에선 구청 공무원이 한부모 가정 여성 16명에게 전화해 후원금을 줄 테니 만나자고 한 일도 있었습니다. 모두 개인정보를 이용했지만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경찰관과 이들이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에 불과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 봐도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하는 등 법에 명시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자와 이들의 행위규제 범위가 모호하단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라든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적으로 악용을 하는 경우에 처벌을 하는 입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시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도 처벌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이를 바로잡는 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라북도가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제11대 임춘성 지사와 제12대 이용택 지사의 사진을 홈페이지와 도청 청사에서 철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1960년에 4개월 동안 제11대 지사로 일한 임춘성 지사의 경우 1937년 중일 전쟁 때 전시 업무를 적극 수행했고 역시 1960년에 2개월가량 12대 지사로 부임한 이용택 지사는 친일 조직의 강사로 참여해 후원 성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오늘 밤에 마무리됩니다. 전북의 4대 현안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만 통과가 유력하고 탄소소재법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그리고 원전 관련 지방세법은 또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이라는 이유로 통과가 유력한 전북의 현안은 새만금 추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개뿐입니다.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은 2년 이상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1년 이상 사업 착수를 하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융합기술원 같은 연구기관도 새만금에 입주할 때 임대료 감면과 수의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익산 완공의 토지 매수 기한이 오는 2024년까지 5년 더 연장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3개의 전북 현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고창과 부안 군민들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안과 남원의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신설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법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그나마 민주당이 전북의 반발을 우려해 조만간 탄소소재법의 통과를 약속했지만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12월 달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산업 육성과 보건의료 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국가적인 현안임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안 법안의 통과가 신통치 않아 전북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교육부가 대학 평가 때 학생의 충원률 배점을 높여 대학들의 정원 감축 압박이 커지게 됐습니다. 교육부는 내후년 대학 평가 때 신입생과 재학생의 충원률에 대한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18%의 정원을 줄인 전북의 대학들에게 추가적인 정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969년 설립된 전북은행이 오늘로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반세기 동안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전북은행은 이제 100년 은행을 목표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1969년 12월 10일 전주시 전동에 문을 연 전북은행. 당시 전북은행 규모는 점포 1개, 직원 60여 명, 자본금 2억 원의 작은 지방은행에 불과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전북은행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00여 개 점포에 직원은 1000명을 넘었고 자본금은 17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또 광주은행과 우리캐피탈, 자산운용사 등을 인수하며 금융그룹으로 덩치를 키웠고 국내를 넘어 캄보디아까지 영업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IMF의 엄혹한 시대에서도 살아남은 전북은행은 지난 반세기 동안 도민들의 든든한 금융 동반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반자로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숨을 쉬었습니다. 도세가 열악하고 또 고령화가 빨리 되는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더욱더 다가가는 은행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작지만 강한 은행을 표방해온 전북은행이 이제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금융 환경에 걸맞는 차별화된 전략 상품을 개발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영업을 확대해 전국은행으로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 서민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 밀착 영업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일수록 여러분께 제가 제안하는 것은 원칙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매 순간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 속에 비약적으로 성장한 전북은행이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하며 100년 은행으로 자리매김하길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안전지수 발표 결과 전북은 범죄와 생활안전에서 2등급의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화재는 4등급으로 낮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상대적으로 범죄와 생활안전 사고가 줄어 각각 2등급을 받았지만 화재의 경우 군산 유흥주점 방화로 3명이 숨져 4등급으로 한 단계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전체 지역 안전지수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위로 평가됐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무기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는 오늘 전북대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병원은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인데도 여전히 자회사나 파견업체 고용을 내세우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혁신도시의 안전로와 군산 국가산업단지 부두 앞 도로 그리고 익산 원광대에서 터미널 구간이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돼 겨울철 청소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에서 모두 26곳을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 도로로 선정해 이들 도로에서 매일 2차례 이상 진공청소나 물청소를 실시하고 도로 주변 공사장의 비산먼지를 줄여 도로의 비산먼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3회 일경 언론상 시상식에서 JTBC 전주방송의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을 제작한 정윤성, 이성민 기자가 일경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일경 언론문화재단은 전주방송의 창사특집 지역의 시간이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정부 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수상작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JTBC 전주방송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부안군 위도면 진리마을 주민들이 82만 3,330원을, 그리고 완주군 고산면 대학마을 주민들이 21만 원을, 김제시 청하면 재상마을 주민들이 26만 7천 원을, 김제시 검산동 주공 2마을 주민들이 17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낮 사이에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남원 2도, 무주 4도, 전주 8도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 13도, 전주 12도, 진안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